해주시겠습니다. 김주희 대표이사님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업교육 석사, 인도 비즈니스 최고 경영과자 과정, 차이나 유럽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나오셨습니다. 현재 제이월드 그룹 대표이시고 인터핏 마스터 코치 대표이시고 앙코르 펠로우스 코리아 LA 대표이시고 서울여자대학교 경임 교수, 한국 액션 러닝협회 부회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 자문, 국제비즈니스 코칭협회 국민코치, 청와대 위민포럼 자문위원, 그리고 저서 매너 백서를 써주셨습니다. 지금 김주희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하이브리드나 온라인 줌 강연으로 코칭이나 강연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뵙게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백신 2번 다 맞으셨을 것 같고, 네네. 다 맞으셨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아직 염려되는 분들 있으시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크고 이 안에 여러 세대가 같이 계셔서 조금은 초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뭘로 보이세요? 롤러코스터. 네. 왜 롤러코스터를 첫 화면에 이렇게 넣었을까요? 아마 차세대 리더라면 어쩌면 이 용어를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롤코라고 요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세대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롤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변곡점 또는 파고가 엄청 거센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아마 청년 세대에 해당될 때쯤이 아닐까 생각돼서 이 사진을 꺼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현대오일뱅크라고 하는 정유회사에 인사 담당 임원을 8년을 했습니다. Chief Learning Officer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현대그룹은 아시는 것처럼 남성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성 리더를 좀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처음 조인을 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에게 어떤 주문을 걸었냐면요. 누군가 이거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내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저 스스로에게 매직 원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벽에 보시면 책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책을 참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여러 권을 동시에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 어디라도 손 닿는 곳에 그냥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성당에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면 성당 그림이 있는 책을 집어서 그곳에서 좀 이렇게 투어를 하고 어느 날 갤러리에 좀 가고 싶어 그러면 미술관에 관한 얘기가 있는 책을 좀 끄집어서 보고 어느 날 내가 너무 좀 마음이 외로워 그러면 행복한 이기주의자 같은 책을 꺼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책 속에서 많은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여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청년자문위원과 청년 세대를 위한 공감 클래스라는 걸 만드셨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까이에서 어떻게 네가 하면 되냐면 너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라고 말해주는 코치나 멘토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 속에서 그걸 좀 찾아보자라고 했고 또 코칭 과정을 공부하면서는 프로젝션이라는 걸 해야겠다. 투영. 어떤 사람을 보니까 유재석 같은 사람은 글쎄 모르겠어. 외모는 영화배우처럼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뭔가 인간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탁월성이 있으니까 나는 유재석에게서는 그걸 닮아야겠어 라고 그
부분만을 프로젝션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봉사에 여념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면 저 사람은 많은 시간을 어쩜 저렇게 바쁜 자기 일과를 밀쳐두고 봉사에 시간을 할애할까? 나는 그분의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싶어 해서 그 부분을 멘토로 프로젝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저의 이 짧은 렉처가 굉장히 이해되기 쉬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건 좀 이렇게 손에 담아서 내 주머니에 좀 넣어가서 한번 이걸 써봐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꼭 그것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오늘 시간이 저에게 30분 정도 주어졌는데요. 초점을 가능하면 관역에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언저리나 울타리쯤에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얘기가 듣고 싶다 하는 거를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자전거를 언제쯤 타보셨어요? 유치원 때? 진짜 그때 이후로 탄 적이 없어요? 또 다른 분은요? 저는 최근에 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자전거 타세요? 로드바이크 아니면 MTB나 뭐 어떤 걸 타세요? 하이킹도 하면서 자전거도 타면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유치한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한 질문이니까 답변 잘 해주세요. 이것은 자전거의 무엇입니까? 뒷바퀴. 네. 이것은 자전거의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쉽죠? 네, 자전거의 뒷바퀴에 하는 일은 뭘까요? 또 자전거 자전거 타시는 분 뒷바퀴가 하는 일은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 뒷바퀴가 하는 일은 또 동력. 정말 저에게 이메일 보내실 때부터 탁월성을 알아봤어요. 네네. 뒷바퀴가 하는 일은 동력입니다. 힘, 동력. 앞바퀴가 하는 일은요? 방향성, 네, 조정. 네. 그래서 뒷바퀴의 힘과 앞바퀴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목적지를 아마 향해 가실 거예요. 그죠? 저는 자전거 처음 오라버니 둘에게서 배우면서 상당히 많이 깨졌어요. 무릎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저기 둘째 오빠처럼 저렇게 휘파람 불면서 흥을 벌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에 조금 담아볼게요. 비즈니스에서 뒷바퀴에 해당하는 것을 업무 능력이라고 합니다. 업무 능력. 또 앞바퀴에 해당하는 것을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곳에도 아마 민주평화통일에서 추구하는 청년 세대의 미래, 가고 싶은 방향 중에 업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힘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아마 지식 부분, 원칙 부분 또는 룰과 관련된 부분, 우리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소통 스킬, 갈등 관리, 트렌드 뭐 이러한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일 중독자처럼 일만 해서 사람이 엄청 까칠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붙여도 그냥 눈도 안 맞추고 알았으니까 두고 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나 여흥과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열렬히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도외시해서 새로 제품이나 브랜드가 나왔는데 저거 언제 나왔니?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몰랐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자전거 테크놀로지를 저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다나베 노보루라고 하는 저의 스승에게서 배웠어요. 좋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쭸더니 저에게 자전거를 한번 그려봐라. 그런데 타본 지도 너무 오래된 자전거를 그려보라니 도대체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서 어찌어찌 그냥 새말 자전거 비슷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의 정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밸런스. 누가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균형이. 여기서 말씀해 주셨구나. 여기 키맨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는군요.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어느 때 너무 피플 스킬에 집중해서 그냥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앞바퀴가 큰 사람인가? 뒷바퀴가 큰 사람인가? 두 바퀴가 크게 밸런스가 있는가? 두 바퀴가 밸런스를 있는데 굉장히 작은가? 어린아이와 같은 누군가 헬퍼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세발 자전거인가? 두발 자전거인가? 균형이 없어도 나는 자전거 바퀴 하나로만 탈 수 있어 라는 분들도 있죠. 서커스를 하거나 태양의 고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어웨어하고 자각하는 순간에 반대쪽 바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자전거로도 충분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뒤떨어진 것 같아. 공부를 해야죠. 뒷바퀴를 키워야죠.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내 주변에. 뭐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서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만나고 베풀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 찾아서 남을 서포트하고 헬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을 가지고 나만의 자전거를 밸런스 있게 잘 타고 가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웨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대학교 또는 여러분이 어딘가 글로벌 CEO 과정도 이렇게 다 다니시고 하실 텐데 선생님에게 정답을 배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맞다 틀리다 때문에 잘못된 정답을 오답을 쓰게 되면 X가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경험으로부터 여러 개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답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대로 해봤더니 나는 안 돼. 나한테는 액션이 안 되는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여러 개의 답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타인의 답에 대해서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그런 길로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라고 여러 개의 경험에서 나온 답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각이에요. 아, 나는 이게 답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도 역풍을 만나서 되돌아왔는데 언제 보니까 순풍으로 더 멀리 가는 그런 방법도 있었대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웨어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내게도 작동하는지 해봅니다. 나도 이게 되나? 그 사람 말처럼 그 입 한 번 떼기가 힘든데 콜드콜 한번 해봐. 나는 10번 했더니 하나는 되는데 라고 해서 10개를 해봤더니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그게 내게 액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자각하고 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써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러닝 스타일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어령 박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또 실제로 강연을 같이 하면서 여러 번 앞뒤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의 성품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시고 이제 그 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마르셨는데요. 80세까지 지금도 열심히 강연도 하고 글도 그냥 쓰고 계세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콩나물시루 물주기라는 게 있죠. 콩나물시루에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을 그냥 흘러내리고 퍼부으면 다 빠져버려서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이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콩나물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흘러버린다고 헛수고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주다 보니까 어느 날 자라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인데 저처럼 휴먼 리소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언가 그냥 한 걸음 더 하는 거, 매일매일 한 바가지에 물을 주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표도 나지 않지만 나는 잘하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경험이나 또는 청년 세대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날마다 무언가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손을 까딱하거나 발을 까딱하거나 말을 한마디 하거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도 전미영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을 GCO 우리 회장님이 참여하셨던 GCO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그 코어 테마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올라타서 경험하지 않는 거. 내가 그냥 언젠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분석하는 걸로는 더 이상 마켓에서는 의미화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속도인가라는 것을 만약에 잘못된 속도를 계속 경험하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겪는 것 자체를 즐겨야만 돼요. 피보팅이라고 해서 사업까지 완전히 전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넘어지는구만. 그래서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배워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 속도와의 전쟁에서 내가 어떤 맷집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저는 전문 영역이 경영자 코치입니다. 비즈니스 코치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영자를 만나는 게 제 일이고 경영자 코치로서 12년을 살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를 떠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다시 조직에 가서 HR을 하거나 연수원장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지만 저는 제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이제 가운데 저한테 가장 큰 스폰서가 돼주셨던 분이 제 보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경영자 피코치가 돼줄 테니 나를 코칭해봐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스였던 살라만 스미스바니 출신이고 현대오일뱅크의 전 사장님이셨던 서영대 사장님이 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돼주셨고 제가 그 코칭을 통해서 코치로서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리더들은 항상 뭘 싸우냐면요. 누가 내 귀에 대고 날마다 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해졌으면 야, 너 지금 잘한 거야. 야, 다시 생각해봐. 잘못했어. 라고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부터 이렇게 끓어오르는 화를 잘 참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분노 조절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그 어려움, 세 번째는 피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내가 택하고 나쁜 인재를 좀 이렇게 안 뽑고 좀 그런 지혜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불확실성, 자원의 제약, 시간의 제약, 사람의 문제 이것이 없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영자가 이런 고민을 할 동안 경영자가 아닌 스텝이나 멤버들은 일터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뭐 여기도 일터일 수 있죠. 또 다른 일터인데 조직을 떠나오면서 내가 무엇이 남겨졌나 한 번이라도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회사 다니면서 좋은 보스 만나서 내가 많이 배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라떼는이라는 표현으로 나는 말이야 그때 어떤 업적을 이뤘냐면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업적을 이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회사에서 그 스킬 안 배웠으면 지금 난 못 먹고 살았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량이라고 하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조직이건 어떤 모임에 몸담으면서 나는 내가 몰랐던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저 수면 아래 있는 무한대에서 어떤 역량을 일깨워서 끌어올렸나. 어떤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몸담은 그곳에서 어떤 성과를 냈나. 실질적인 언어로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 그 사람이 리더하는 동안 그 조직이 컸잖아. 그 기수가 와서 차세대 청년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서 우리 조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또는 내가 그 회사에 있는 동안에 큰 빅딜을 성사시켜서 내가 큰 성공을 이뤘잖아.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업적이라고 하는데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완전히 방향 잘못 잡아서 손해 많이 봤다. 이건 진짜 업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남겨지고 업적으로 남겨지는 거를 조직 안에서 갖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후원 조직 후견인입니다. 저도 현대오일뱅크 이제 조직원이 1,8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남 대산이라는 곳에 정유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기계가 일을 하고 사람들은 그 보드 안에서 이렇게 테크니션과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하고 데스크 잡을 하는 사람들은 한 300~400명 정도가 서울역 앞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모바일 폰이나 자기 연락처에서 조직이라는 거를 이렇게 걷어내고 남았을 때 드러내고 알몸의 나를 내 배지도 떼고 자켓도 벗어버린 상태의 나를 두고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내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 냉정히 들여다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없는 사람도 있고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로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딘가 조직이든 또는 모임이든 커뮤니티를 몸담고 난 다음에 걔가 하는 일은 내가 뭐든 도울 수 있어. 걔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나를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후원 조직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공을 위한 리더의 7가지 역량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영감을 주는 리더십, 나한테 어떤 영감을 가져오는 거, 전략적 사고나 실행 역량, 또 기술 역량, 재무, 숫자, 산업, 업의 특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팀 및 관계 구축 역량. 아마 4번은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팀 에펙티브니스를 위해서 전통적인 조직이 아니라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팀, 여기에서 우리 차세대 청년이라고 딱 만들어진, 차세대 리더라고 만들어진 그 그룹, 이런 일시적이거나 또는 모임 중심 또는 조직에서 TFT나 특별한 목적 중심의 팀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팀의 효과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하고 관계 구축 역량이고요. 커뮤니케이션하고 프레젠테이션 역량, 변화 관리 역량, 또 진정성을 갖춘 팀 플레이 역량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리더의 역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HBR 한번 찾아보시면 이 디테일 내용이 또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 역량. 이거는 SHRM에서 얘기하는 조직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될 역량들입니다. 이 파일은 PDF 파일로 제가 드리기로 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피턴스 모델링 안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역량을 가져야 차세대 리더로서 좋은 부분을 갖게 되는 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를 얻는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동영상에도 그게 있어요. 리더가 앞에서 막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큰 수레 같은 거를.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리더는 앞에도 보이고 가야 될 시간도 알고 리소스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딱 오더니 바짝 붙어서 리더 옆에서 막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직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잠시 후에 두 사람이 힘을 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갈대 이파리 같은 걸 입에 물고 그 뒤에 살짝 올라타는 거예요. 거기 타고 그냥 살짝 좀 묻어가야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더니 바퀴에 올라타서 바퀴를 구르는 척하면서 재미있게 바퀴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펀도 만들 수 있지만 문제도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인 거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역으로 끌어당기면서 발 뒤꿈치를 질질질 끌면서 그거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리더는 그렇게 힘을 내면서 가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그 새로운 바퀴를 개조해가지고 이거 끄는 거를 개조해서 앞에를 3개로 길게 만들어서 리더 3사람이 앞에 달려가고 양 2사람이 옆에서 굴리면서 휘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모두 다 리더가 돼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앞에서 달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통일의 시간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능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진짜 리더라면 의사결정할 때 이걸 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신뢰의 정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참 많이 말해요.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뭡니까? 신뢰의 정체가. 그 신뢰라는 것의 정체가 와요. 무엇인가요? 뭐가 신뢰인가요? 어느 날 제가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 21층에 딱 있는데 제 방에 계속 무슨 페이퍼가 놓이고 어느 날은 캔디가 놓이고 어느 날은 이렇게 한 번씩 쓰는 일회용품 손 닦는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데 삼성생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빌딩 안에 아래층에 삼성생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세일을 하러 거기 온 거예요. 이름을 남기고. 물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또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 차세대에 영입하고 싶은 너무 좋은 인재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중에 누가 가서 이런 게 있어 하고 와봐 이렇게 하면서 몇 번씩 갔어요. 그런데 정확한 인폼을 안 주면 허심탄회해졌지만 신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뢰의 정체는 일단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모든 롤이 국가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와서 얘기하면 이분은 그런 일 하는 분이니까 아마 나한테도 그런 일 같이 하자고 얘기하실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적합성을 가졌는가요? 저는 첫 직장이 아시아나항공 1기 승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 몸으로는 승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유니폼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아마 반쯤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적합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헤어들을 어떻게 하고 립스틱을 어떻게 바르고 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딱 봐도 승무원 같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적합성이죠. 그러니까 신뢰의 정체는 첫 번째가 적합성이에요. 나는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의 저의 착장과 강의를 할 때의 저의 모습과 집에서 엄마일 때의 저의 모습은 다 어쩌면 변검술사처럼 페이스 오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빠르게 나의 모습을 거기에 적합하도록 가져가는 것이 베스트예요. 나는 똑같이 가져가면서 그 조직이 바뀌기를 바라요. 얘기했더니 엄마 지금 여긴 집인데 왜 나한테 지시를 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적합성이라는 것을 가졌다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제가 몇 번이나 여기를 왔는데 안 계셔서 여기에 올려두었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저는 아마 그래요? 몇 번이나 봤는데 못 만났었네요. 한번 시간 내서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입대기가 힘들어서 결국 그 사람은 저한테 그것만 서비스하고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합성의 형태 그리고 목적의 명확함.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어서 초대하려고. 여기에 와서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멘토링도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성장하자. 그러라고 불렀어 라고 하는 목적 명확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말만 그렇게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고 싶지 않아.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신뢰라는 것이 공고히 갖춰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빠르게 신뢰를 빌딩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공통점 찾죠. 나이가 몇 살이냐? 45세 미만? 그럼 벌써 공통점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나이 갖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그죠? 아닌가요? 비밀이에요? 다 말해요? 멘즈 까라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어떤 공통점 학교, 그다음에 혈연, 또 뭐 지연, 학연 이런 거 빨리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 하는 골프 그거 알지? 또는 뭐 축구 봤어? 요즘 왜 그렇게 히딩크 얘기도 많이 나와? 히딩크가 지금 코비드 걸렸대. 이렇게 뭔가 서로가 얘기하는 것 속에서 공통 언어가 있으면 빨리 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도저히 없으면 뭘 합니까? 마지막에 날씨. 날씨. 그리고 그것도 못해요. 그럼 가만히 듣는 귀를 가져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애가 이번에 인턴으로 인턴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가슴을 톡톡 두드려주는 코멘트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신뢰의 실체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신뢰를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 우리는 이 부분을 뭘로 보냐면요, 자발성으로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차이라도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 똑같이 낑낑대는데 좀 더 수월해요. 뭐 꼭 그 사례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옮기려고 모두가 낑낑댔는데 회장님이 오시더니 옆으로 굴려라 뭐 이렇게 하고 옮겼잖아요. 작은 차이지만 우리는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빌려줘요. 나 지금 할 수 있어. 또는 내가 잘하는 걸 빌려줘요. 나한테는 쉬운 거. 그 사람은 너무 어려운데 당신이 하면 너무 쉬우니까 당신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거 어려우니까 내 대신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오래전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 중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영화 너무 사랑해요. 뭐냐면 그 주인공이 전차를 막 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런데 이 뭐라 그러죠?
그 구령 같은 형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알았던 건 뭐냐면 누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래서 바깥쪽 휠을 지켜 뭐 안으로 돌아 이런 디렉션을 줘요. 그런데 각각의 사람이 뭘 할 줄 몰랐던 때와 역할을 정확히 알았을 때 그 경기에서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작은 모임들이 이제 좀 여러 곳 있는데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촌 오라버니하고 언니하고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저한테 맨날 무슨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 해줄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그 한 가지를 그번 주에 실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언니한테 나이는 있고 강점만 휘둘러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한테 그게 좀 필요해요. 내가 강점에 대한 부분을 잊고 보완점을 자꾸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시작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도의 전쟁이다. 그러니 강점을 휘둘러라. 그것도 마구 휘둘러라. 휘두르는데 어떻게 휘두르는가? 남에게 피해가 안 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게 휘둘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수용하는 Be Smart. 저는 이게 마크 데이비스의 카피라이트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녹화된 내용 중에 일정 부분 카피라이트 있는 건 나중에 좀 에디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용하실 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수용한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러그라고 부릅니다. 러그. 이 바닥에 있는 러그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무언가를 날마다 배운다. learn. 배운다. 오늘은 뭘 배울까? 내일은 뭘 배울까? 모레는 뭘 배울까? 또는 오늘은 뭘 배웠나? learn it, use it. 내일 그걸 써봐야 되겠어. 내일 그걸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어. 요거 하나 갖고 가서 해봐야 되겠어. use it. 그 다음에 내 것이 남아요. gain from it. 그 마지막 것만 내 거예요. 써봤더니 이거는 나한테 액션을 하는구나. 해봤더니 어라 이건 나한테 쉽네. 이것만 내 거예요. 그래서 러그를 기억해 주시고 카페트를 걸어가실 때는 항상 오늘은 뭘 배웠나, 뭘 써봤나, 그것으로부터 뭘 얻었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과거는 어때요? 집착이나 미련만 남죠. 미래는 안 올 시간이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을, 현재를 살아라. 이게 모든 그 성인들, 훌륭한 리더들, 모든 성공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다른 걸 생각하거나 다른 데 있으면서 여기를 생각하는 건 다 꽝입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100% 올인합니다. 여기 있는 이 시간에는 여기 앉아있으면 저 테이블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로 갈까? 소용가 없습니다. 여기 앉았으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 집중하고 이 공간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공간의 메시지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공간을 떠났을 때 다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00% 책임져라. 네가 뭐 어쨌기 때문에 이걸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뭐라고요? 다 지나가버린 얘기예요. 100% 나의 책임으로 한다. 내가 이렇게 더 도왔어야 됐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겠어. 나의 책임으로 할 때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미 있는 변화는 누구나 다 해볼래요. 지금 여기서는 선수일지 모르나 그가 다른 영역에 가면 초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MTV 타라 그러면 하나도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다 새로운 곳에서는 다 초보자입니다. 다 비기너입니다. 그때 중요한 매직 월드가 뭐냐면 미안해요. 혹시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asking 하십시오. 물어보세요. question 하세요. 그러면 그때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농담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안 가르쳐주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별로 그 사람은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누군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고 도움받아서 나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점 휘둘러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가져다주는 키가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몇 개 담아봤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인데 모두가 얘기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오늘을, 지금을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초점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나도 거기에 올라타보자, 이렇게 하고 자꾸 고객 경험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 안 해본 걸 어떻게 말해, 이런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하고 또 아날로그가 저는 병존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은 끊임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노출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 버튼, 핫 버튼에 유지를 하면서 내 사람의 힘으로 테크놀로지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의 평생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허연희 부회장이 오늘 여기 와 계신데요. 항상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돈내산이라는 말 아시죠? 내 돈 내고 내가 산 거.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내 돈 내봉입니다. 내 돈 내고 그냥 내가 봉사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앙코르라는 곳인데, 저는 50세 이상, 50세, 60세, 70세가 18세 미만, 또는 20세 미만, 30세 미만, 이 세대들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노하우와 전문성들을 쉐어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GCO에서 올해 6개월간 진행한 포럼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성공한 한인 기업인, 그리고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정수빈 실장님의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뱅커고프의 행장님과의 토론, 행복한 인생 모티베이터, 그리고 우리 트렌드 코리아의 전미영 교수, 그리고 6월달에는 최임식 박사의 미래학자가 와서 강연을 합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께 저희 줌코드를 쉐어링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이기도 한데요. 이 미래학자 중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쉐어링 해주시고 우리 멤버들도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렇게 어쩌다가 사장이 돼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사장 됐으면 이렇게는 매니지먼트 안 할 텐데, 어쩌다 보니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뽑아야 되며,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이사분들하고 이렇게 어사출도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라디오에서 호락호락 라디오 코리아에서 북클럽을 매주 화요일에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방송에 오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주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석 부회장님 양학봉 수석 부회장님께서 폐해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세대 평화통일 리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김주희 제2월드그룹 대표님 초청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오늘 저희 청년분과를 담당하신 박태경 부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어디 가셨네요? 이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저기 계시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강연회를 주관해 주신 이만희 청년분과위원장님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강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면 차세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했을 것이고요. 또 성찰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나아가서 많은 지식도 습득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저희 민주평통일의 협의회
청년 분과에서 주관한 그 김두희 박사님 저기 다니셨더라고요. 저기도 아니 저 대학원을 다니셨어요. 대표님 초청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다리시던 음식이 나올 겁니다. 예,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교류를 하시고요. 뒤에 또 이제 와인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회장님. 네, 그 식사를 하기 전에 테이블 정리를 좀 저기 뒤에 김익수 간사님과 몇 분께서 이제 저희가 8분씩 앉아야 되니까 예, 우리 회영희 씨도 좀 같이 좀 위원장님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희 위원장님도 하고 김익수 간사님도 자리 배치 좀 도와주시고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제가 잠깐 이제 45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평통이 무엇인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또 20기 또 평통 이제 저희들 모집하는 데서 잠깐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음식이 이제 나오는 동안이니까 잠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평통은 한국의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현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관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자주 모여서 오늘 같은 리더십 강연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저희들 차세대 청년 리더들이 우리 조국의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남북 현재 상황 북한과 남한의 또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 소식을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 민주평통 이 조직이 생긴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40년인데 저희가 현재 19기 8월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41년째 20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기에 45세 청년들을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 의원들을 저희들이 전체의 40%를 저희들이 환영하고 있고 또 45세 이하 청년이 이제 남성, 여성을 포함해서 저희들 25%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 이상을 청년과 여성으로 저희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초청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초청받고 오신 분들은 입구에 접수대에 이제 그 성함과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다음 달 저희들이 이제 20기 모집할 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무조건 그 자문위원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꼭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잠깐 이제 간단히 했지만 이제 테이블에 우리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평통위원들 자문위원께서 그 테이블에서 좀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식사 끝나고 간단한 또 설명을 하고 또 가실 때는 저희들이 약수 하나만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장님,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음식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즐거운 시간 부탁드립니다.